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른도는 대단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지만 그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아픔을 가지고 한때 방송 생활을 접을까 생각도 했었던 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수 서른도의 가슴 아픈 사연과 최근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26살의 가수 서른도는 어느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었으며 한동안 빗발치던 출연 요청도 하루아침에 칼같이 끊어져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는 딱 그만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가수 현철의 시대로 서른도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었으며 거기에다가 매니저마저 외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는 상의할 곳도 조언을 구할 곳도 없다 보니 그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설상가상 밤업소에서조차 가수 서른도는 이미 한물 같다고 노골적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서른도 그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금슬이 좋으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에 어린 시절 한때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도 잠시뿐이었고 아버지가 미군 부대 주변 양색시들과 함께 나쁜 약에 손을 대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당시 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힘겹게 아편을 끊어냈지만 금단 증상의 고통 때문에 결국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 주정이 날로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반폐인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신경정신과에 반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병원에 있는 몇 년 동안은 술을 멀리 하셨고 그 이후 상태가 호전이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으나 퇴원 후 어느 날 다시 술을 드시게 됐는데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술이 몸에 들어가자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으며 혈관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하반신불구가 되어버렸고 거동을 못하게 되자 전보다 더욱더 술만 계속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욕설과 함께 살림살이를 부셨다고 하는데요. 서른도 그에겐 그런 광경이 생활의 일부였으며 집안은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난 커서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다졌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술을 마시지 않으며 그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편까지 하고 알코올 중독의 하반신 불구에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수발을 들어주셨고 그런 환경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의 힘으로 돈을 벌어다가 남편과 6남매 모두 꿋꿋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리어카를 끄는 등 늘 고생만 하셨으며 항상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나 들어오셨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서른도가 17살 되던 해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 6남매를 남겨둔 채 세상을 뜨고 말았으며 그때부터는 서른도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연탄 배달을 시작했으며 그는 아침부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열심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연탄 배달을 끝내고 캄캄한 밤 시커먼 얼굴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당시 돈 4,500원을 내놓았고 그날 밤 어머니는 그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가수의 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역시 예전에 꿈이 가수였는데 아들이 자신을 꼭 닮아 노래를 잘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의 못다한 꿈을 꼭 이뤄주길 바랬고 늘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른도는 아무래도 서울로 가야 가수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 늦은 밤 도착했고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서울에서 그를 반겨줄 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금을 피해 리어카 속에서 잠을 자다가 도둑으로 오인돼 파출소까지 끌려갔는데요. 청혼의 꿈을 안고 올라온 서울이었지만 오자마자 모진 서울의 맛을 톡톡히 봤으며 이후 그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주유소, 김밥 공장 등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서른도는 어머니가 알고 지냈던 지인을 통해 남영동의 한 업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서른도는 옷도 없어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처음으로 무대에 섰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는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으며 벌써 가수가 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래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오늘날의 서른도를 만든 은인인 안태섭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평소 눈여겨봤던 안태섭은 그를 집에 데리고 왔으며
먹여주고 재워주며 음악과 인생을 가르쳤고 그 역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안태섭의 소개로 오아시스 레코드와 전속 계약까지 하게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무명 가수에 불과했습니다. 밤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정식 음반은 별 대접을 받지 못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KBS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에 그의 노래 잃어버린 30년이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 그는 1집 실패 후 2집 앨범을 준비 중이었는데 잃어버린 30년은 안태섭이 TV를 보던 중 영감을 떠올리고 작사가 박건우에게 급히 부탁해 만들어낸 곡이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전국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는 그를 연말에 KBS가 선정한 7대 가수상까지 수상하게 하였는데요. 그 이후 서른도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폭넓게 소화하면서 1991년에 다 함께 차차차라는 인생곡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곡의 작곡을 맡았던 이호섭이 말하길 어느 날 서른도가 갑자기 새벽에 찾아와서 곡이 있으면 달라는 부탁을 하여 10분도 안 되어 악보를 완성하였고 작사를 맡았던 김병걸 역시 10분도 되지 않아 작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초반에 이 노래를 들은 평론가들은 무슨 곡 수준이 이 모양이냐라며 평가절하 했으나 경제 파동이 있었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이 곡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2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제2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전통가요 가수상 골든디스크 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997년에 발표한 사랑의 트위스트는 댄스 트로트로 당시 트위스트 춤을 유행으로 만들었고 제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청소년 가수상을 수상하며 당시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인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1990년대부터 서른도는 꾸준하게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으며 현철, 송대관, 태진아와 나란히 섰고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트로트를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현재 알던 서른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서른도는 40년 동안 싱어송라이터로 매년 자신의 곡을 꾸준히 발표하고 후배 가수들에게도 평소 많은 곡을 주기로도 유명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명웅에게 선물한 그의 자작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있고 그 곡을 줄 때 당시 예쁘고 고마운 이명웅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다가 좋은 노래를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곡을 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후배들이 불러 히트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으며 자신의 모든 곡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후배들에게 기꺼이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초심을 잃은 적이 없으며 선배들을 깍듯이 모시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격이 없이 대해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30년 넘게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만큼 자기관리 또한 철저하며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자기관리와 좋은 인성으로 대중들을 만나 뵙고 있는 서른도 그를 응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